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윤회하지 않겠다는 건데,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윤회하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 홀로 존재한다는 뜻인데, 윤회하지 않는 세계를 그러면 어디까지를 윤회하지 않는 세계라고 할 것이냐가 있는데, 윤회 세계에서 저도 윤회에 포함되든가 하늘도 포함되든가 윤회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가 있든가, 윤회가 포함되지 않는 세계를 열반으로 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겠어요? 윤회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아니요, 불교 가르침에. 그걸 열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비교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열반이 윤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윤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윤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흐름이 없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되고,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선후관계도 없고 지속이 없고. 그러면 그건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오리가 생겨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면 뭘 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 위한, 환호시키기 위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영혼 세계, 이데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만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건 근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한다는 얘기는 어떤 형상이 있거나 형태를 잠깐 띄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윤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또 다른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열반 세계에서 홀로 그렇게 그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에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윤회 세계에 사는데 윤회와 관계없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부처도 분명히 우리와 계속 관계하고 있으니까 부처도 딱 떼어놔도 부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부처가 부처라면서요. 그 이전에도 뭐 살아왔고 이후에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이 있잖아요. 이력이 있다는 건 지속이 있다는 건데 그거 역시도 윤회에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 세계에 있는 것이 이제를 벗어난 건 아니죠.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윤회 세계에 살면서 윤회 아닌 세계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즉 무에서 유로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무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꾸로도 돼요. 없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이 돼요? 아니요. 있는 것이 어떻게 없는 것이 돼요?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러는데 소멸한다는 게 소멸돼서 무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 무가 되지 않고 무도 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가 열반되지 않고 열반도 윤회되지 않아요. 서로 간에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건 없는 거죠. 다만 편안한 거죠. 편안한 얘기는 윤회에서 살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윤회에 사는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윤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세상에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이용해서 일반인과 다른 세계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뭐
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인 건데, 사후세계든 이승세계든 간에 이걸 윤회 세계를 이해하면 다른 삶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세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숨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다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보여주고, 윤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어딜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사후 거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전 거도 신경 쓰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신경 쓰임이 다른 거죠. 단순히 이 생에 뭐 사회 성공하는 거나 뭐 돈 많이 벌거나 부자 되거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건 짧은 생이잖아요.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생각해요. 그 다음 계속 길게. 윤회니까. 윤회는 계속 돌고 또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거 이어지고,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다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우리의 계획에 이후에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세월을 안 갖춰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세월을 살던 내세만 보면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안무 계시다라고 중세, 안목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꼭 나쁘진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명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 자기 의도대로 세상을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살기 하는 건 똑같죠. 내세만 신경 쓰고 사는 건 나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좋은 거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본주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만,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윤회에 대해서 더 뭐 설명해야 되죠? 또 어느 부분 빠진 것 같은데. 진짜로. 정치에만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체하고 부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러한 인과모로 무조건 자천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늘 그랬듯이 또는 당연히 그런 것을 아는 그것으로 신기함과 세력을 봐야 합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네? 아까 설명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부에서 새롭고 신선함을 보지 못한다면 이미 타성에 젖은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수련해서 깨달았던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말하고 계속 어제 깨달았으면 그건 어제 깨달은 건데 오늘도 어제 깨달은 걸 얘기하면 이미 또다시 타성에 젖어가고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깨달은 것을 또 오늘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어제 지나간 건데. 오늘은 또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보여야 되거나 어제 깨우친 거와 다른 것이 보여야 되죠. 내가 어제 깨우쳤으면 깨달음으로 내가 다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로 인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어제 선글라스를 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선글라스로 보는 세상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럼 벌써 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선글라스 안 꼈을 때와 선글라스 꼈을 때의 세상. 깨우친 것도 깨우쳤을 때의 세상과 깨우친 이후의 세상은 또 틀려요. 또 깨우친 이후에 하루 지난 세상과 한 달 지난 세상, 1년 지난 세상 이건 달라야 돼요. 근데 계속 깨달은 에피소드만 얘기하면서 자기 깨우침을 얘기하고 있으면 계속 이 사람도 타성이 된 거예요. 습관된 거라고 깨우친 거예요.
항상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항상 새롭게 되는 거나 항상 타성해졌지 않거나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선종에도 있어요. 그걸 무주라고 해서 머물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항상 현실에 있는 그 모습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항상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항상 다시 보게 되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어제 본 걸 또 보게 돼요. 옛날에 보던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달라진 거나 오늘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거 알아보기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미 머릿속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사물이나 관념들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매번, 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게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지식을 배우고 아니면 오늘 어떤 사람 보고 오늘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버린다고요. 왜 버리냐면 내일 또 다시 그때 맞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거나 오늘 경험한 거나 오늘 알아들은 것을 기억하고 외워두어버리면 내일은 그 부분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이미 본 거고 외운 거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안 본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본 건 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익숙하다는 건 내가 발전하겠다는 발심이 이미 사라진 것이니까 개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가 변함으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회하는 것입니다. 즉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현명한 인격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치든 뭐든 모두 같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운 쓸데없는 얘기 많은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선생님 아까 그 공부하고 새롭고 신선함을 보지 못한 타성에 적는 거다. 그래서 그 금강경 구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공무소도 이생 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능은 그걸 보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마음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머리가 안 들어가는 그만하셨어요.
머무는 거 없이 뭐 이렇게 번역이 어떻게 돼? 그냥 머무는 바 없이 뭐 마음을 내라는 얘기죠. 응무소주. 머무는 거 없이 마음을 낸다는 거니까 기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기억되고 있거나 세워진 체계가 사물을 볼 때 처음에 없어야 돼요. 그때 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보는 대개는 그 과거의 거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지금의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외워진 것이 없거나 기억된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데이터가 있는 건 사실인 건데, 데이터를 내가 선별을 한다고. 근데 그 선별이 감정으로 선별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대로 선별을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싶은 것만 자료를 뽑아서 선별을 해서 그걸로 사물을 판단하게 되거나 사람을 보게 돼요. 이미 편견에 들어가 있는 건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다는 건 그러한 것에 내가 감정적으로 감정이 먼저 있는 다음에 어떤 기억이나 자료들을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던 뜻도 되는 거죠. 머문다는 얘기가 감정이 머무는 거예요. 생각은 머물지 않아요. 생각은 지나가는데 감정이 잡아요. 감정이 잡는 이유는 거기에 이미 나름대로 어떤 의도, 걸리는 것 아니면 신경 쓰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뜻. 사람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는 이미 판단이 되어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사람, 나한테 이롭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로운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롭지 않으면 거기에 맞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머물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에. 상을 판단하고 사람 판단할 때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이, 그 정해져 있는 걸 머문다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떠한 것에 머물러 있다고. 머물러 있으면 지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변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겠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물지 말라고. 그래서 무주라고 했죠. 머물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흔적을 안 남기려는 것도 그래서 그대로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흔적 남기면 내가 잘난 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려지거나 뭐 안다고 해서 뭐가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내 분류가 되는 틀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게, 이게 제가 지금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제 틀이 돼버렸어요. 이 안에서 저는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다시 할 수 있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설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설명한 것 내에서 어떤 접근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머무는 것에 대한 그 약점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머무르게 되버렸어요. 머무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만든 제 틀이라고 해서 우리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한테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 의도 내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 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응무소지할 수 있고 머무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물지 않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머물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도 머물지 않는 건 좋은데 그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에 그 근거를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이거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그 사람한테 그것이 맞다는 것을 시간적인 지속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머물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머물지 않는 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머물게 하긴 하는데 임시적이라고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해능 이때 그거 겹쳤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해능 1.5식이잖아. 1.5식이 그거 겹쳤다고요? 천재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을 하나 깨우치는 데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 걸 이해하는 게 있고 또 이걸 이해해야 또 그 다음 걸 이해하게 되는 이 단계성이 있다고요. 물론 이거 단계성 없이 그냥 깨우쳤으면 좋겠죠. 근데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은 있어요. 또 뭐냐면 일반한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못 깨우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알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 책이라고 했을 때 여기 책 읽어보고 정말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개념이나 글들이 얼마나 있어요. 나름대로 그 생각해 보면 있었고 나도 이런 거 생각한 적 있고 이런 거 뭐 좀 떠오른 적 있고 한 번쯤 다 해본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그래요. 이미 그렇게 누구나 다 알아요. 깨우치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그거예요. 다 아는데 다 어느 정도 뭔가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개혁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똑같아요.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사후생이 그 자체도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모가 현명히 그런 사람이냐?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냐면 당경이라는 책도 보면 알겠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정말 그게 해능에 썼다 하면 더 있어야 돼요. 내용이. 깨우치기 엄청 많거든요. 달랑 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쓴다면 그것밖에 몰랐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본 해능의 그 공부한 중에는 그게 아니고 했었대요. 또 이 의무소주의 이기생심을 공명기억에 쓴 말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선종이 지난 이후에 몇 년인가 마저 도일 전후 이때쯤 왔을 때야 겨우 이 의무소주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어요. 무주 개념이요. 머물지 않는다는 개념이요. 이건 불교 어디에 그 부분을 신경 썼는데요. 초기 불교요? 관심도 없어요. 애초에 이게 가침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디 대승불교? 대승불교 어디에도 처음부터 그런 거 가진 적 없어요. 어느 단어를 신경 쓴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눈에 보이다는 얘기인데 그 단어가 눈에 보이려면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진짜 성숙이, 정치적 성숙이나 도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후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편집한 자가 그걸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그런 개념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다면 똑똑하지 않아요. 다 사후 편집이에요. 해명 이후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편집된 내용이에요. 그런 식의 전설이라든가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 쓴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중요하다 하는 대로 자기 선사나 조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선사도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거꾸로요. 사후음이라고 해서 철학적인 말로 전문용어는 사후음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후에 그 사건 끝난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 사건이 끝나면 아무나 다 거기에 대해서 안착을 해요. 이거요. 이 사후음이요. 근데 그 의무소지기 생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종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의 마지막인 거 그만큼 어려운 경우 한두 번 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린 머무르게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머물잖아. 어느 한 번도 머물려야 되잖아. 자기는 안 머문다 그러는데 머무르는지 안 머무르는지 선거하는 거 보면 알고 또 자기가 반대되는 정치적인 이상을 얘기했을 때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는지 보면 알겠어요.
자기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깔거나 아니면 그쪽 사람 누굴 깔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냐는 거고 민주당이 찍지는 않아요. 그랬잖아. 뭐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전라도 투표율 100%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거기 찍고 있지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을 욕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 사람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머물지 않고 있는지는 극단으로 가야 돼요. 사람을 알려면 여행 가보거나 극한하나에 처해 봤을 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는 극단으로 몰아넣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어느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려면 내가 어느 것에 머물고 있는지 어느 것을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날 속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찾아요? 내가 날 속이는 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속이다는 기능 자체가 없었잖아.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면 또 내가 이 생을 살고 있잖아. 이 자체가 이미 머물 건 아니거든요. 이 생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물고 있는 것은 머물지 않는 게 아니잖아. 머물고 있잖아. 내 형체를 유지한다는 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지. 이미 머물지 않았잖아. 머물지 않지 않았잖아. 무지가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그 흔들고 정말 껴져있으면 그냥 죽어버린 줄이 하나 있어.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게 없잖아. 근데 안 죽잖아. 왜 안 죽겠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아니야.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머물지 않는다 말하지만 머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또 이해해야 돼요.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머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중이라고 합니다. 공가 중에 가도 되고 중 가야 돼요.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머물려면 내가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이에요. 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설명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도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정이 아닌 이유는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물지 않아야 되잖아. 머물지 않는 건 맞아요. 그래서 머물고 있지 않죠. 근데 머물고 있잖아요. 왜 머물는지 설명하는 거라고. 그 단정이 짓고 있지만 단정은 아니라고. 가설이라고. 내가 이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을 한다고요. 마음에 들면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기생신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이게 일치가 되니까 반대말이잖아요. 너무 임무 실주 없는지 말라고 했으면 마음을 내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낸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에 집착을 시키는 거잖아. 내가 어떤 머물게 마음을 머물게 하고 있잖아. 어떤 건 다른 건 아니야. 그래서 가중이 공은 가중이라고 세 단계 넘어가지고 공을 깨우쳤으니까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을 내야 되니까 가설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머물면 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중이 돼요. 가설 만들고 가설에 집착도 하거든요. 지가 만들었는데 지가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 돼야 됩니다. 머물러야 되기도 하고 머물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그 중은 하나 더 나아간 거잖아요. 두 개가 아니에요. 이등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중은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머물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머물러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면이 하나 더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 일부러 빼트려놨거나 아니면 네 여덟 글자가 그 부분을 설명한 거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김경애가 쓴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아마 내가 쓴 게 아니니까 난 모르겠고 선태정의 그 공과정을 개념으로 분석을 하면 중이 부족한 거고 아니면 그 전체가 중이라고 말하거나 그 의무소주의 이기생실 자체가 중을 설명한 것이고 단순 1과 2가 설명했으면 다음은 3이잖아요. 3을 꼭 설명해야 3이냐고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공 각까지만 설명하면 중을 알아서 되는 거지 중까지 설명해야 되냐고 그러면 너무 자세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한 거 싫어했거든요. 꼭 하나 빼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게 발전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진 거는 그게 익숙해지는 게 자기 자신을 그것에 맞추는 거거든요. 맞추다 보면 분명히 어긋나는 게 있는데 어긋나는 거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합의를 되는 거. 합의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합의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합의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어떤 거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 되어버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나이고 특수한데 어떻게 특수한 내가 같은 특수함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도 나와 달라. 하늘과도 합의할 수 없어요. 하늘이 나한테 양보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양보한 부분이 있거나 하늘과도 그리고 신과도 합의되지 않아요. 다른 맥락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합의라고 하면 안 돼요. 뭘 말하냐고 해요. 합의라는 개념이 뭐냐고 설명해야 돼요. 뭘 말하고 싶어서 합의라는 개념을 쓰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을 합의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고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신을 합의가 어떻고 천년 합의가 어떻고 그러면 좀 욕나와요. 지랄하지 말라고. 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알아들어요? 그래도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뭘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셔야죠. 뭘 합의했다. 어느 부분이? 마음이, 아니면 감정이, 아니면 눈이. 눈도 계속 삼을 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하고 눈이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삼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합의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빛이 뒤에서 내 눈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걸 때린다고 하면 합의가 아니고 이제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건데 때리려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부딪힐 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빛이 내 눈과 머물러야 돼요. 일시도 그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상위 매체 머물러야 돼요. 합의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 잠깐의 딜레이가 있다고. 그래야 내가 삶을 봐. 맞죠? 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보시고요. 우리는 많은 삶을 두고 겹쳐 있다고 그래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 합의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 바할 공간에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무 냄새가 여기 나무 인자가 와서 내 코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냄새라는 게 그 사물에서 전자인지 뭔지 쓸 때가 나오는 거잖아요. 분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해되어 있는 거, 그게 내 코스에 들어가면 내 폐로 들어가는데 그럼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무하고 저 측정하고 저는 나하고 합의되고 있잖아요. 안 되면 알러지가 일어나. 알러지도 합의를 한 다음에 일어나요. 합의를 된 다음에 싫다고 내치는 거잖아요. 합의도 안 됐는데 싫다고 어떻게 내치? 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한 것도 말이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미리 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먼저 합의된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의됐는데 왜 또 합의됐다고 또 얘기해요? 동반복이잖아요. 한 말 또 하지 말라고 해요. 다 안다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다 합의되어 있는데 굳이 합의됐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안 하는 거야. 무조건 말을 듣고 그럴 때 하다가 듣지 말고 따져봐야 된다고. 아까 말한 대로 비판하라고. 내 마음 자체가 변함으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학생을 아무리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내가 봤다고 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거나 내가 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감정이에요. 아까도 감정이 머문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방법이 감정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할 거냐. 내가 새로운 걸 알고 싶으면 그 새로운 것에 감정이 머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알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새로운 거니까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지 않아요. 공부가 하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공부가 재미있는다는 것이 공부에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낸다고 해서 나 이거 해야지 하면서 나 이거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트레스예요. 오래 못 가요. 그건 마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거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 내면 안 되고 좋아해야 돼요. 머문다는 얘기는 좋잖아. 탐닉하고 있는 거고 계속 느낀 거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있다고요. 2번, 3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실증이 안 나잖아요. 실증이 안 나려면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튕겨나오면 알러지가 생기는 거네. 튕겨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려면 좋아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잘해요. 하고 싶어지고. 그러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게 할 방법이 지금 공부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재미있는 부분을 요새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거나 머물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인데 그래서 마음 자세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면 그 전에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할 수 있고 그 전에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할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것을 안 할 수 있고 그 전에 안 한 것을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그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억지로 하면 그게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건 종속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게 종속이나 걱정시켜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거꾸로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먼저 유혹을 시킨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을 마음 내게 하는 방법인 거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할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두고 뭔가 해야 돼요. 이게 마음 자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사람을 마음 자세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가 있고 어떤 태도가 있는지를 보고 어디에 마음이 머물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이 머물렀는지를 본다는 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간단하게 그냥 업장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사람 성격을 보는 거예요. 성격을 보면 패턴이에요. 성격이. 또는 거기에 마음을 머물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마음을 머물 거라는 거예요. 반복돼요. 주기적이에요. 계속. 왜냐면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머문다는 얘기는. 그거 아니면 아는 거에 되거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머물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이 머물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나 계속 말하는 그 말, 내용, 그걸 봐야 돼.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있으면 이제 점점 용도가 짙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마음을 내고 있구나, 거기에 마음을 머물고 있구나. 내일 또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얘기하면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계속 마음 머물고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자가 되거나 아니면 넘어갈 때 그 같은 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 같은 일 이가 내역이 되고 있는데 같은 얘기 원래 반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얘기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 거기에 마음을 내고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마음을 내고 있는 부분을 알게 돼버려요. 그럼 벽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유혹하면 난 넘어갈 거니까. 이게 그래서 생존 문제이기도 한데 뭐 벽kop사는 그래요. 그거 알게 있는 그게 가장 상식적에 보여주잖아요. 쉽게 보여주잖아요. 관우 보면 알잖아요. 관우가 어디에 마음을 내는지는 뻔하잖아요. 맨날 춘추만 빠졌으니까 위롭지 않은 거, 부정한 거에 해당하는 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뻔하니까 아무 곳에 눈에 탁 띄는 곳에 함정을 팔아도 가요. 하잖아. 가장 죽이고 쉬운 사람이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악심이 있어야죠. 조조처럼 그 위로운 거나 관우가 좋아하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것에 나도 그걸 의미 있다고 보면 이제 관우를 죽일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 지켜야 돼요, 다시는.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 잔인한 사람, 위로운 거나 뭐 그게 뭐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고체 죽이라고.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조조는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결국은 막았잖아. 그럼 조조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조도 관우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냐도 이게 수치를 따질 수 있어요. 관우는 100을 내고 있는데 조조는 한 60에서 70만 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따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으면 제 성격이 분석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계속 얘기하겠으면 그걸 계속 얘기하게 되는 성격이거나 그게 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돈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요. 돈이요? 얘기하고 싶어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많이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많이 못 내가지고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어서 마음을 못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마음 자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자세가 어떻든지 알아내는 거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알아내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떻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음 자세를 안다는 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뜻도 돼요. 임의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바꿔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또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바꿔야 돼요. 이게 또 요령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선 보는 게 문제지만 보는 게 어렵긴 한데 본 다음에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계속 그걸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난 비슷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알아채야 돼요. 내가 또 저번에 했던 그 행동을 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금 참으려고 하거나 더 바꾸려고 하거나 이걸 계속 살아가면서 애써야 돼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 이 시간에 불교에서 말하는 습기 제거 시간이라고. 깨우쳤다는 것은 자기를 본 거거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본 내 자신을 내가 의미대로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판단, 예전에 했던 판단이면 다르게 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식의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항상 그 길로 가지 말고 가끔 아니면 자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집이 학교와 출퇴근, 아니 직장 출퇴근할 때 항상 같은 길로 가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걸린다고요. 자객이 내가 가는 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가끔씩 변수로 오늘은 이쪽은 다음엔 저쪽으로 이렇게 항상 가던 길로 가면 안 돼요. 가던 길로 가면 내가 며칠이고요. 이건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내던 감정을 또 낸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걸 알면 그걸 이용한다고요. 나를 화내게 하는 방법이 안 듣듯이 되잖아.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되잖아. 그러면 난 사람 손 놀아놔. 내가 직장 상사면 내 부하가 어떨 때 일 열심히 하는지 알아내면 계속 그걸 건드면 되잖아. 그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계속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좀 나태해를 하면 그 상황 만들려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부하 다른 방법이 거꾸로 돼요. 이 상사가 좀 날 너무 못살 그러면 좀 사람이 유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나한테 잘 되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뇌물인데 요즘은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상대방의 마음 내는 방법을 이해하면 그 상대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너무 악의적이면 자기 자신이 내 마음 자세히 움직이는 걸 알면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산다는 게 또 진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돼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나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이나 마음에도 없는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그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 사회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눈치 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에도 원하는 건 이건데 마음에도 없는 저런 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암이 돼요.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시간이 지나고 그게 쌓이면 그게 병이 돼요. 뭐 병은 병을 치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혼백이 나눠져요. 혼백이 나눠지는 건 원래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혼백이 나눠지게끔 이성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거 하고 자기 분심하고 따로 살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서 혼백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있는 세상, 영원히 하나 있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혼백이 두 개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진리는 없어요. 혼백이 하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공항이 때문에. 네? 공항이 때문에. 공에서요? 공? 네. 아니, 자기가 운명을 바꾸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백은 스트레스가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곳이에요. 백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대부분 희생하는 게 많아요. 좀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 그 돈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오래되면 병되고 또 뭐 굳이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혼백에 나눠지는 그 백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흔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저쪽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백으로 쌓여간다고. 이구조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버려요. 이중인격이 된다고.
그 드러내고요.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 나와서 행동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요. 이 혼백이 쉽게 갈리거나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혼은 착한데 백은 이상한 인간. 엄청 많아.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뭐 예의 바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 백을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희한해. 더럽고 탁하고. 백이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백들이 많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나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고, 진짜 자기 혼자 있거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는 다른 행동이나 다른 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폭력이 많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에서는 안에 펴고 밖에서는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술 취하면 개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신을 잃거나 그 긴장, 사회적인 긴장이 없었을 때 하는 행동이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백의 모습이에요. 감정의 모습이고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룬다는 건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 진짜 본성, 본심, 본능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그걸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쳤네요. 수도가 원래 그 부분에 있어요. 뭐 거창하게는 각성이고 깨우침이라고 하지만 그건 거창한 거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니면 정말 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건데, 어두운 곳에서 하는 행동과 밝은 곳에서 하는 행동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거나, 어두운 곳은 혼자 있는 곳, 아니면 집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만만한 곳에서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이미 있었을 때, 타인이 있었을 때 하는 행동, 이게 또 같아요. 이 타인이 무섭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샤르트라 그랬잖아요. 타인의 눈이 제일 무서운 거야. 타인의 눈이요.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거야. 나 혼자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타인이 있으면, 딱 한 명은 저기 있으면 나도 저 사람 세상에 종속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샤르트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한테 저 사람이 사물에 불과한데, 근데 나도 저 사람한테는 그냥 사물일 뿐인데, 타인의 눈이나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저냐? 와이프랑 싸워졌죠. 그리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그거 있잖아. 반려주의라고 하나. 그게 있잖아. 누구나 다 매저키즘과 사디즘이 섞여 있어요. 내 밑에 있는 존재, 내가 만만하게 보는 존재들한테는 함부로 돼요. 예를 들면 나보다 윗사람이면 내가 함부로 못하는 사람 밑에서는 내가 굴복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가 일관성이 있게 강자한테도 강하게 가고 약자한테도 강하게 가는 일관성을 얻어내냐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일관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의 상처부터 다뤄야 돼요. 자기를 상처받지 않은 사람, 억압하고 찌그러지지 않는 자아를 만들고 건강한 자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인 정신구석이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너무 자기를 억압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방탕하게 내버려둬도 안 돼요. 방탕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역으로 자기를 상처 입혀요. 왜냐면 세상에 상처 입히게 만들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세상에 가만히 있냐고. 왜 저항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억압시켜서도 안 돼요. 그 적절한 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지나치게 응어려지거나 스트레스 안 쌓이게 해소할 건 해소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해소하자니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한다고요.
고삐 풀리게 되고요. 고삐 풀리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도 원하게 될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근데 그쪽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쪽. 이 마약, 아니, 그 도박 같아요. 처음엔 도박이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원치 않았을 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욕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거기 제어가 자기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나 자기 자신을 다루는 데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요. 말이 빨리 나가는데 아무도 단지 얘기를 안 하네. 끊어달라니까. 인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이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영혼이든 뭐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건 중요한데 방법이 중요해요. 접근법이 고정이 중요한 것이고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지 결정을 짓거든요. 지금 당장 원하는 소기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면 물론 어떻게든 이루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끝나지 않고 또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직 시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한 번에 끝내거나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내일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과정으로 내가 뭘 이루었냐가 이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스스로 서는 것이 자체이니 이것이 인류의 궁극의 목적이고 자체의 목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원을 뚫어보는 힘이 없죠. 정상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의 근원을 봐야죠.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운 만큼 보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가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체는 우선 내 자유의 확대이고 또 안목, 즉 근원을 보는 바른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의 목표는 현명함입니다. 또 그로 인해 주위와 세상의 이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 아니면 너무 이런 것도 미움이죠. 그걸 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눈이 중요한 건 다들 알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눈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아까 꿈도 눈을 가지고 했잖아요. 꿈을 꾸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지향하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마음이 머문 곳에 눈이 가고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눈이 자유로운 것도 돼요. 눈도 습관들여서 머무는 곳에 머물거든요. 그 사람이 눈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씀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연습하면 돼요. 한 문단에 끝났네 이제. 질문 없어요? 정말 얘기만 길게 했는데. 마음은 생각하고 감정하고 복합적인 거다라고 예전에 글이 있었는데 마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밀하게 생각과 감정을 다르게 따로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생각과 감정에 종속된 걸로 설명하는 것이 옛날부터 하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이 감정이.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감정에 종속시켜서 해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나.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도 생각 이면이 있어요. 이전 생각, 그러니까 그 원신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신자가 이제 귀신 신자로 써가지고 생각 이면에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전제를 했어요. 옛날에도 다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죠. 생각보다 사람을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 사람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지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이 이미 일반인들과 상관없는 전문 지식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일반인들이 따라가기는 많이 어렵죠.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못하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그렇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양인들만 해도 철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나 학교 과정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과정에서 철학을 배우지 않잖아요. 안 배우나? 요즘은 그렇게 뭘 가르치는지 철학을 가르치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뭐 윤리라고 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가르친답니다. 윤리 철학이 아니라 그렇지. 거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긴 하고. 그것도 철학이 아니고 대학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 철학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예 전문 전문적인. 철학자가 쓴 원서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윤리가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몇 년대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뭔지를 안 가르치게 되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윤리가 있으면 왜 그런 윤리가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원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교육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건 옛날에도 10세 이하 애들이나 그렇지 10세 넘은 애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까먹네 생각은. 너무 몽도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정신이 딴 데로 가요. 아까 질문하셨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생각과 감정 다 만나된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단락에서는? 그냥 여기 계속 뭐 너는 마음에 있고 마음의 자유로 계속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전체가 포함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일종의 도구 개념이 있는 거죠. 마음을 도구로 쓰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어디 머무르는지를 안다는 얘기는 의도. 내 마음을 이용해서 날 이해한다는 뜻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머무는지 안다는 게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있는 게 되잖아. 그럼 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 전체가 아니잖아. 분리한 거잖아. 보고 있는 나와 보여지는 나가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럼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원신이라고 했어요. 원신이군요. 원신.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이 옛날 사람은 약간 혼란해서 쓰기도 있는데 머리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슴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막 수련서나 옛날 사람들이 쓴 어떤 책들을 보면 그게 근데 구분을 해서 쓴 건데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정확히 구분하면서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라고 했을 때 원신이냐고 머리를 원신이라고 했을 때 개념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과 마음을 심장 부분을 원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건데 그게 다 알아보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려면 잘 읽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또 조마원 또 설명도 하시는데 그걸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을 감정에 정숙해서 하는 것을 원래는 머리도 머리 나름의 그 따로 있고 마음도 마음 나름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괜히 어려워져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에서 하다 만 것도 있는 이렇게. 그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 주관과 객관을 말씀하시면서 진이하고 태우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원신하고 또 다른 진여적인 말씀하시고 태우 말씀하시면 또 원신 또 이면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접근하는 방법이 맥락이 달라요. 접근법이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신은 그러니까 요즘 말을 하면 무의식이나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야나 태국은 의식 개념으로 쓰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신은 의식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쪽 맥락으로 설명하는 그 원신이라는 무의식이 나를 제어하고 있는 나 이전의 그 어떤 존재 아니면 그 어떤 거죠. 무의식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나 대화 아니면 말. 진도 말하는 자천법에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일단 우리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제목이 이미 무슨 내용에서 그렇게 다 써있죠. 자천법에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가 자천법에 자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약간의 좀 그렇죠. 이게 있다고 하세요. 이게 약간의 비아냥인데 까는 거죠. 비아냥인 게 있죠. 그러니까 제목만 읽으면 무슨 뭘 쓰려고 했는지가 이 뉘앙스가 있다고 얘기가. 그래서 읽으면 별가부자, 방가부자, 와식을 비롯해서 앉는 자세, 눕는 자세, 의자에 앉기, 방석에 앉기, 손을 드는 거, 허리를 드는 거, 손 모양, 눈 모양 맞습니다. 솔직히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바깥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많은 수련 자세, 수련하는 방법적인 그 몸 자세라고 하면서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효과 있고 이런 거 설명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것이 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별가부자가 제일 유명한 거나 있는데 별가부자 한다고 깨우쳐지나? 제 생각엔 깨우쳐져요. 근데 원리상은 그러니까 원래는 40조가 나오면 깨우쳐지는데 또 40조가 나오면 깨우쳐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결과물 자체가 주는 효과에 의해서 사람이 깨우쳐지는 건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 깨우쳐질 만큼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 사람들이 복잡해요. 지나치게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부자 가지고 변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것도 많고 응그러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형태된 게 고착화된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충격요법 정도 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면 거의 별 영향력이 없어요. 결과부자는 그 정도 영향밖에 없다고. 그다란 영향이 없는 방법이에요. 옛날 사람이라면 아니면 좀 순수한 사람이라면 결과부자 하는 것만으로 나름대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부터가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요즘 사람한테 안 맞아요. 우선은 그래요. 아무도 이런 것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걸로 깨달을 정도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깨달아요. 그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부자려지니까 현대인을 만든 건 뭐예요? 선생님. 사람 따라 틀리긴 한데 지금 사람들 중엔 오히려 이제 원래는 현대인들한테 자극을 많이 주거나 감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자극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자극을 주는 방법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공이라든가 주문도 그렇고 그 외에 행동이라든가 이런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요가적인 것들이나 뭐 실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만 들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말로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자극이거든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자극시켜주고 현혹시킬 수 있는지 그게 자체가 이미 다 감각적인 거 자극적인 건데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 그렇게 해온 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더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자극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걸로 단지 강도가 세져야죠. 근데 지금은 이미 알 만큼 알렸고 갈 만큼 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자극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극을 추구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요. 자극에 대한 탐닉에서. 거기서 지금 끝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극을 주니까 뭔가 그럴듯하거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아니에요. 그 다음 거 보면 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또 다른 자극을 줘야 되나. 여러 자극이 있어요. 이 자극 해보고 저 자극 해보고 그러는데 그건 재밌기도 해요. 이럴 땐 이런 게 있고 이런 가르치면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가르치면 저런 경험도 하는데 재밌는 건 나중에는 이제 편람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해보는 그냥 경험 축적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밖에 안 네, 뭐 그냥 사제 처리야. 이거 여러 가지를 그냥 수집한 거예요. 경험 수집이 됐어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도 신기한 세상이죠. 옛날에 문화 바꾸거나 그거 가르침 바꾸는 건 다른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스승을 바꾼다는 거나 아니면 근데 요즘은 뭐 한꺼번에 복수의 스승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에 가서 이겼다 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시대 뒤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켜도 안 돼. 시키던데요? 많잖아요. 오히려 다른 가르침을 못 배우게 하거나 못 읽게 하거나 책도 못 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통하대 요즘에는. 그래서 해요. 그게 통하는 게 신기한데 된다고 믿어도 안 됩니까? 자천이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자세를 유지를 해도. 네,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대충 말하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말하면 네가 믿는다고 되거든 이렇게 돼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도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그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수련되는 부분을 있는 곳을 믿고 앉는 건지 엄한 것을 믿고 있는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돼 있는 걸 믿고 있으면 믿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겠는데 이게 말해 주겠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엄한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요. 사람마다 질문하는 사람마다 틀리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되지 않아요. 말은 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믿음이란 말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믿으면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성향이 있으면 내가 너 믿으면 되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믿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네가 이러이러한 수련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는 말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선은 단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설명해 준 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합축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이 있고 그걸 이해할 만한 그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설명한 대로 이해하고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면 실현된다고 독서를 증명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했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말하려면 이 머리가 안 되겠네.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그 맥락으로 이제 믿으면 되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떠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 이렇게 많이 하냐는 말을 믿으면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말은 단어는 같은 것을 쓰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말. 근데 믿는다는 말에 이 사람이 집어넣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뭘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안 상관없어요. 되게는. 아까 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보인다고 해서 아버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힘들이 아니면 왜 뭐 해줄까? 너 자위했냐? 프로이드에 나오는데 아닌가? 이빨이 빠진 게 자위는 아버지가 내가 잊어먹었어. 그게 끝하니까요. 이게 꿈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저 그거 봤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등신이 돼버려요. 나중에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래요.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돼요. 말. 자꾸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믿음이란 말 가지고 사는 그게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면 나만 바보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항상 다 똑같아요. 시간 됐어요. 진짜였죠. 의도는 몇 페이지까지 나가고 싶었어요? 없었어요? 설명을 너무 뜬금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강의 준비한 것보다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뭘 강의해야 될지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니 6년이나 지금 해갖고 지금 강의를 열었는데 아직도 뭘 강의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충 그나마 이렇게 하여튼 집에 안 떠가면서 떠들고 있는 거라서 2년 동안 고민한 것 때문에 한 거 그러니까요. 눈높이가 문제도 되시죠? 어느 그것도 이제 정도 아직까지도 쑥스러워서 문제예요.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쌓여있다 하더라도 쑥스러우니까 이거 설명하면 될까? 이러고 있고 저거 설명하면 될까?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직도 문제. 사람이 쑥스럽다는 거. 수업 끝났어요. 이제 긴장하고 있으시. 다들 긴장되는데 앞에 한국가 긴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해주시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수다다는 게 다 공통적으로 저기 말하는 거예요.